부모와 형제의 생사조차 모른 채 70년이 흘렀습니다. 한 달에만 이산 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 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합니다. 네,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 당국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만남을 갖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추석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북한 이산가족분들은 더더욱 북녘에 둔 형제들, 가족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적절했던 타이밍 같아요. 뭐 시기상으로는 과거에도 예. 추석 또 뭐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제한이 있었고 또 실제 예. 이산가족 상봉이 가끔씩 현실화된 적도 있었죠.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실현 가능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선 권영세 장관도 실현 가능성 없는 줄 알면서 던졌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예. 제안을 하고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예. 북한에서 지금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예. 정도의 험고를 퍼붓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무슨 제안이니 뭐니 하지 마라고 하는 예.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런 뭐 저 통일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이산 가족 문제는 사실 그 굉장히 그 이산 가족 분들이 고령에 있고 지금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절박하게 이 문제는 인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도 사실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요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 또 그런 요구는 조금 좀 적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권영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 생존에 계신 이산가족 분들이 한 4만여 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제 80세에서 90대 고령자시고 올해만 벌써 400여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제안을 북한에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윤여정 북한 이 조성당 부장이 내놓은 답변은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걔는 엄지든 새끼든 지저대기가 일수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것도 다를 바 없다.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유나무개밖에 없었는가?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어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예, 들으신 것처럼 뭐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이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이제 표현까지 써서 당시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저 논평 때문에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남짓 만에 우리는 전격적인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 맥락을 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근데 이제 이산가족 그 상봉 문제 예. 또 그 이산가족 교류 문제 이것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 예. 뭐 핵군축 또는 핵무기 경제 축소, 지원, 경제 지원 이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예. 제안과 또 북한에 대해서도 뭐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그런 예. 제안까지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런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라든가 또는 예. 그 북한 측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에서 권영세 장관이 던졌거든요.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어떤 아주 극한 대결 상황에서도 꼭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풀어야 될 숙제니까 저 이산가족 상봉을 뭐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던졌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만은 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던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압박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이산 가족들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담대한 구상, 예. 북한이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오늘 이산가족 상봉은 이 과거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제안은요 주로 적십자에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엔 당국 간 회담을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해서 꽉 막혀 있는 남북한의 물꼬를 틔우겠다는 예. 그러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앞서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전 상당한 말도 안 되는 저런 반응들을 예. 본다고 한다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라고 많이 의문들을 가지지만 사실은 북한이 지금 아픈 대목이 뭐냐면 지금 상당히 식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또 물난리에다가 코로나 사태 그리고 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대외 교역이 지금 차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난 뒤에 그 반대급부로 남측으로부터의 그러니까 지금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지원을 예. 내심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김정욱 교수께서 좀 북한 문제에 정통하신데 이 물밑에서 뭔가 작업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 바탕 위에서 저 제안이 간 건가요? 아니면 전혀 물밑 저쪽 없는 상황에서 그냥 던진 정치적 제안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황 자체에 판단이 안 되는데 상당히 뜬금없긴 해요,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원래대로라면 제가 볼 때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이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8.15 광복절 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 제안을 하거나 예.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추석 바로 직전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추석을 앞두고 나서 예. 추석 때 무슨 이사가지고 상봉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면 두 가지겠죠.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국정원 같은 라인에서 한 라인이 있어서 한 라인의 내부적으로 이산가족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부분적으로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스텝들이 밟아지고 있는 건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저희 추석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서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필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카이대학을 지방을 이전한다는 얘기를 또 오늘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메시지를 너무 예를 들면 일관되지 않게 막 쏟아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적어도 권영세 장관이 이 정도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한다면 진정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성들을 좀 담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안만 한 거거든요. 진짜 따지고 보면. 그럼 이 제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한 제안이라는 대통령의 큰 틀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렇구나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대한 제안에 이런 영역을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예. 아무런 설명 없이 앞으로 계속 저렇게 진정성 있게 접근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 한 라인상에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서로가 오간게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단 담대한 구상 차원에서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예. 북한에 던졌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정도를 던져가지고 북한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핵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구상이 한미 간에 나오지 않게 되면 전 북한이 저거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에 던지는 공식적인 회담 제안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의미를 좀 갖고 있고 이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소식 하나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이 익은 리춘이라는 여성 MC 앵커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아나운서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노령 영웅 칭호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조선중앙방송연합위원장 김기룡 동지와 책임방송원 리춘희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령영웅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방송 부문에서 사업하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방송 리런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실력과 독특한 화술 영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처리로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연예위원장 김기룡 동지와 책임방송원 리춘희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됐습니다. 호화주택구를 마련하여 나라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춘희 방송원의 집을 찾으시어 가족방을 비롯한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가족들의 소감을 친오보이 심정으로 정깊게 들어주셨으며 연로한 그가 집안의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를 세심히 헤아려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영상 나가는 동안 김정욱 행정관이 저한테 이거 왜 합니까? 이렇게 아니 그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리춘희 노령영웅을 왜 합니까? 이제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셨는데 좀 눈길이 갑니다. 이제 노령영웅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 우리 엠벤에도 노령영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인철님, 뭐 공화국 영웅도 있고 노령영웅도 있어요. 뭐가 좀 다른 건가요? 북한에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핵 영웅도 있고요, 미사일 영웅도 있고, 그리고 각종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그 국위 선양을 하고 오면은 예. 체육 영웅도 있고, 뭐 각종 영웅이 많은데 이번에는 뭐 방송인도 노력 영웅을 주는 거 보면 참 북한 사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북한은 계속 이렇게 영웅 정치를 하죠. 여러 분야에서 영웅을 만들어서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그러한 차원의 체제 수호 차원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해서 야, 너희 인민들도 충분히 노력하면 영웅이 되고 호의호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령한테 충성을 다해. 아무리 굶어도.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웅 정치의 내심인데, 그런데 요즘은 사실 뭐 제가 뭐 여러 문헌을 보니까 영웅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이 방송인 이 사람도 김정은 시절에 지금 노력 영웅을 받지만 김정일 시절에도 노력 영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또 이중으로 노력 영웅이 되는 것인데, 그만큼 북한 체제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체제여서 홍보에 좀 더 열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노력 영웅을 또다시 선정하는 것 같고, 그만큼 북한 체제가 굉장히 좀 불안한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뜬금없이 추석 명절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했죠.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직전에 북한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큰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체제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다른 메시지를 조금 받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정부가 뭐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제 리춘희는 1971년에 이제 데뷔를 했어요. 뭐 대학에서는 이제 연극 이제 배우의 어떤 그런 학문을 좀 배웠는데, 근데 이제 북한에는 우리로 치면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없다 보니까 뭐 굵직한 어떤 뭐 김일성 사망 소식이라든지 또 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북한에서 벌어지는 굵직한 뉴스는 전부 이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저분이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또 대통령실 수석 대변인, 뭐 수석에 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항상 이 핑크색 한복을 입어서 영국 가디언지는 이제 핑크레이디가 화면에 나오면 북한에 안 좋은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습니다. 이 리춘희에게 최근에 4월이죠. 평양에 아주 명당 중에 명당 아파트가 이제 덤으로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평양에 또 하나의 천지 개벽을 펼치며 완공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는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안겨주는 것을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는 새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입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인민을 위해 혼심을 다 바치시며 새 세상 새 시대를 확신성 있게 펼쳐가시는 총비서동기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드는 길에서 창창한 미래를 맞이할 전체 참가자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격정의 관으로 분출됐습니다. 차 교수님, 우리 한국에도 사실 뭐 이제 방송 대상 있고 뭐 이래서 앵커들 이제 상도 좀 줍니다. 근데 아파트를 덤으로 주지는 않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리춘이라고 하는 인물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어떤 정권의 거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은 정권의, 그렇죠? 예. 사실 뭐 지금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과거 기자 시절에도 보면 상당히 북한의 주요 요소를 예.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발표하는 그러니까 인물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차원의 첫 대변인을 넘어서 국가의 대변인 역할을 예.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김정은 체제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와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준다는 예. 그러한 차원에서의 선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춘희라는 사람 자체가 선전, 소위 말하는 보도 일꾼이잖아요. 예.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일종의 선동 체제잖아요. 그래야만 이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뭐랄까 도구, 기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적인 상당한 중요성이 지금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춘희가 상당히 잘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집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복층으로 돼 있어서. 근데 뭐 실제 자재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화면에 보이는 모습만 놓고 보면은 진짜 최고 명당 중에 명당이고 안에도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거는 일반 북한 주민은 살래야 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노령 영웅. 다른 건 안 부럽지만 집을 덤으로 주는 아나운서에게 집을 덤으로 주는 저거는 굉장히 부럽네요. 예, 우리도 노령 영웅 좀 만들어서 주면 좋겠습니다.